자,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스태그플레이션. 자, 밤사이 나온 고용 데이터 수정을 보면서 이거 과연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91만 명, 그러니까 연간 91만 명이 축소가 됐고요. 이게 이제 올해 3월까지의 수치니까 앞서 고용지표 5, 6월이었나요? 25만 개까지 더하면 축소된 수치까지 더하면 이게 100만 개가 넘게 지금 줄어든 상황인데 경기 둔화 우려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 주에 나오는 물가 지표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가리킨다면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박사님? 네, 고용이 조금씩 둔화되는 것은 뉴욕 증시에서는 큰 호재죠, 사실은요. 예. 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막 나온 미국 노동부의 연간 고용 통계는 이 대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가 매달 고용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연간으로 하는 이 보고서는 시계열이 아예 다른 겁니다. 네. 따라서 뭐 100만 개가 반토막이 됐다 이런 얘기는 다른 비교치를 가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매월 나오는 고용 보고서는 고용 계획 또 그 고용을 그 달에 실제로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데 반해서 지금 막 나온 미국 노동부의 연간 고용 보고서는 실제로 세금 계산서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벌고 또 세금을 납부했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네. 입사했다가 1년 한두 달 내에 그만둔다든지 이게 해마다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통계는 아예 기준이 다른 것이죠. 따라서 현재 지금 발표된 것은 바이든 정부 시대 때 그때 당초 월별 고용 보고서하고 약 90만 건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건데 우선 지금 상황과는 전혀 거리가 지금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네. 그나마도 90만 개나 100만 개가 줄었다 하는데 그 전해를 보면 그 전에는 150만 개 줄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크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이 고용 통계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조금 다시 오르는 그만큼 지금 빅컷에 대한 기대 곧 있을 이제 물가 지표 이런 것도 생각보다는 좀 덜 올랐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가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작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지금 월별 고용 통계에서도 계속해서 고용이 지금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네. 자, 이런 것이 혹시라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확산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경제계 일각에서 있었는데 뉴욕 증시의 3대 경제 뉴스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 인사이드, 흔히 BI로 불리죠. 이 BI에서 꼭 집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 경제는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했고 또 그 징후가 5가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면서 5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숫자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 우선 신규 일자리가 지금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 좀 위험하다. 실업수당 계속 늘어난다. 또 ADP 민간 고용 지수 이 민간 고용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 요 3가지 대목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고요. 4번째 제조 PMI 지수에서 자, 이 제조 PMI 두자가 빠졌네요. 제조 PMI 지수에도 생산 지수가 있고 물가 지수가 있는데 네. 제조 PMI 물가 지수가 무려 6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품 구매 단계에서 물가가 많이 오른다. 이것은 나중에
CPI나 PCE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조업 PMI 물가 지수가 선행 지표예요. 네, 지금 고쳐졌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 서비스 가격이 물가 지수 속에서 다른 물가는 비교적 안정됐는데 그것은 국제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가격은 오르고 있다. 이래서 결국은 경기 둔화 속에 물가는 오르는 그런 양상이 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런 하나의 뭐 공포 신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 케인즈 거시 경제학이 케인즈는 당시에 모든 경제 문제는 경제 정책, 정부 정책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을 해결을 했고요. 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는 약이 없는 그 필립스 곡선의 예외적인 상황이다 해서 이 대목을 좀 조심하자. 자, 이런데 사실 경제는 곡선을 그리게 돼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뭐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또 무슨 위기를 조장하느냐 하는 식으로 어떤 이 비즈니스 인사이드 같은 보도를 뭐 폄훼하거나 의도성 이런 것을 의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경제는 항상 파도를 타게 되어 있거든요. 네. 파도가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이럴 때 파도가 높았을 때는 높은 대로 대응을 하면 되고 낮으면 낮은 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고 지구가 멸망하거나 지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 예. IMF 경제 위기 속에서도 다 살아남는 것이고 다만 그 파도의 흐름상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조금 있다. 이미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라는 이 비즈니스 인사이드의 어떤 지적 이것도 좀 귀 담아서 네. 여러 가지 전략을 짤 때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약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도가 다시 뭐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케인즈 경제학에서의 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만은 아니죠. 네. 시장에서 꾸려가는 거니까 케인즈가 모든 경제 현상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대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 경제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골드만삭스 반란.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번 달 금리 인하는 뭐 확정적이고 그 이후에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솔로몬 CEO는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짝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살짝 반대라기보다는요. 트럼프 잘못하고 있다. 아, 금리 인하 지금 서두르면 안 된다라는 아주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골드만삭스라는 곳이 뉴욕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엄청나게 큽니다. 우선 역대 미국의 재무장관, 미국의 재무 관료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예. 고시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학자들이나 또는 금융계 종사자들이 재무부의 고위 관료를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압도적으로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재무장관에 많이 포진을 해 왔었더랬습니다. 네. 자, 이 골드만삭스의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솔로몬이 금리 급하게 낮출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이 경제 역풍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그 경제는 지금 서서히 꺼지고 있지만 그것이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가 아니라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를 조정할 게 아니라 관세 제도를 좀 정상화하라 하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대해서 그 보고서 만든 경제 이코노미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잘라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자를 사람은 지금 우리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더더군다나 지금 이민자 때문에 고용이 많이 줄어든 그것은 현재 경기의 과열이라든지 경기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 또는 통화량이 적어서 그래서 고용이 위축된 것은 결코 아니다. 뭐 그런 면에서 트럼프와 골드만삭스의 뭐 전면대결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방, 자진 출국. 지금 미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 수습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일단 밤사이 나온 보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르면 미국 현지 시간 10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쯤이 되겠죠. 귀국길에 오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미국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 각각 담당 부처가 이 문제,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백악관에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사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해주시면서 출국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얘기를 좀 이어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출국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대책 없는 현 상태에서 그냥 출국하면 평생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자진 출국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오해가 많은데요. 지금 미국에 일하러 들어갔습니다. 일하러 들어갔는데 일은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는 그것은 결코 원래 여행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되는데 이제 그 문제를 떠나서 추방과 자진 출국의 이 미국 이민법상의 법적 해석 이게 미국 제도와 한국 제도가 다르다 보니까 너무 지금 혼선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추방이 되는 것은요. 미국 이민법상 추방이라는 것은 유죄 처벌입니다. 네. 유죄 처벌이에요. 그런데 그 처벌에 불복하면 재판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신청하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자 법을 어긴 사람의 경우에는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방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판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와 이제 별개로 자진 출국은 스스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이민국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체포하고 보니까 체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합법이구나. 라고 했을 때는 소위 입건 취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연방 이민국이 확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출국하면 돼요. 그것이 이제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네. 그런데 뭉뚱그려서 그냥 출국하면 유무죄 판정이 보류가 된 겁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난 몰라. 하여튼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가. 그렇다면 이분이 어떻게 미국을 다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자, 이민국에서 다시 들어오는데 불이익이 없다고 보장해 준다? 법적 근거가 없는 거 말로 해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시지만 우리가 비자 신청을 할 때 한 번이라도 디테인 된 적이 있느냐, 구류된 적이 있느냐라고 자진 출국해도 구류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자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 대목에서 좀 성급하게 자진 출국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만부당한 말씀이라는 거죠. 출국하되 무죄를 그 입건 취소를 받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먼저 수 있습니다. 출국하고 나중에 정부가 뭔가 정부 간의 협상으로 이거를 문제를 좀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습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 정부도요.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민법상 나가는 과정에서 무죄가 아닌 상태에서 나가면 그것은 유무죄가 유보된 것이지만 이민법상 그 사람은 다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현재 트럼프 정부는 봐주려고 해도 네. 트럼프 정부가 영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현 상태로서는 반드시 자진 출국을 할 때 네. 합법적으로 입국할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장이라는 게 우리 잘못 체포했다. 체포하고 보니까 혐의가 없구나. 억울하구나. 이 인재 입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연방국토부 장관, 노 장관의 발언을 보면 무슨 소리냐. 뭐 전부 다 현재 거의 대부분 이 추방될 것이다. 추방 안 되고 자진 출국 그 중에서도 잘못 체포해서 이를테면요. 지금 475명 중에 한국인이 300명이 구금이 됐고 그 중에서 약 30명은 네. 아예 정말 억울하게 아무런 혐의가 없는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는데 잡혀 들어갔습니다. 네. 왜 잡혀 들어갔느냐? 비자를 휴대하지 않았거든요. 공장을 덮쳤는데 그 이민국 수사진이 비자 봅시다 했을 때 비자를 제출 안 하면 무조건 잡아가요. 그 사람은 가족들이 이제 비자를 가져와서 그 비자가 합법적이라는 비자를 인정하면 체포될 이유가 없음을 써준다고요. 그거를 받은 자진 출국자는 오케이. 그러나 유무죄 판결이 보류된 자진 출국은 나와봤자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나와봤자 다시 미국 들어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면에서 임시 땜빵만 할 게 아니라 좀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너무 억울한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군요. 지금 방금 나온 속보 보니까 일단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10일 오후 2시 반 전후에서 그 전세기가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면서 얘기 계속 나눠가겠습니다. 미국 비자의 함정.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전용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요. 쿼터를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미국 비자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시청자님도 미국 여행을 뭐 자주 가시니까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자기 여행 목적에 맞는 비자를 정확하게 발급받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사건도 한국인의 인식과 미국 법과의 좀 인식의 괴리가 야기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우선 미국 비자의 종류를 한번 보시죠. 자, 미국 비자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은요. H1B나 H2B 비자를 받으면 100% 합법입니다. 네. 그것은 취업 비자거든요. 그런데 이 취업 비자가 연간 808만 개밖에 안 나오고 이걸 추첨을 통해서 줘요. 신청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그러면 신청하고 한 2년 정도 지나야 나옵니다. 지금 전기차 공장 내일 모레 안 지으면 손실이 눈뜨기 늘어나는데 2년 후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네. 2년 기다리는데 추첨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져간 비자는 B1 비자예요. B1이 비즈니스 상용 비자입니다. 여행 비자가 아닙니다. 왜 일부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그 현대차라든지 LG 그 종사자들 정말 억울한 종사들이 여행 비자를 가지고 갔다고 혹세무민하는지 그것은 정말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의 현재 제가 취재도 해보니까 B1 비자나 에스타 비자를 가지고 갔는데 B1 비자는 비즈니스 비자예요. 비즈니스 비자인데 이 비즈니스가 현지에서 돈은 못 벌고 취업은 못하고 다만 계약 체결, 설명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번 LG 사건은 B1 비자를 가지고 갔고요. 에스타 비자는 컴퓨터로 그냥 50일짜리 받는 건데 그것은 관광 및 출장으로 돼 있습니다. 기업 출장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자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LG라든지 현대차 관계자들은 그 조지아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비즈니스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가서 상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회의 참석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군요. 구체적으로 사업 상담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B1 비자는. 네. 그런데 사업 상담을 한 것이 어디까지냐. 미국에서는 공장 짓는 데 가서 도와줬으니까 그것은 취업이다라고 봤는데 이 상용 비자나 에스타 비자를 갖고서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기업인들은 그 급여를 한국
정부에서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가서 급여 영업 활동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미국 여권법, 비자법, 이민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의 기업이 그러니까 현지 법인에 외국 기업이 와서 들어가서 거기서 감나라 콩나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업 행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 이번에 그냥 자진 출국으로 모셔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해소해야 지금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다다음 문제 미국의 현지 공장을 가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이 말씀을 누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틀에 걸쳐서 지금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 자세하게 좀 짚어봤는데요. 또 업데이트할 내용이 생기면 분석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스태그플레이션, 골드만삭스 반란, 추방, 자진 출국, 그리고 미국 비자의 함정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유익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